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주님, 예, 1등 축하드립니다. 예, 오기환입니다. 자, 지금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통영 기자회견을 마치고 통영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자, 제 차 옆에는 ROTC 애국동지의 예, 유디환 예, 부회장님께서 타셨습니다. 진짜? 예, 예. 앞에 가야죠, 저 차가. 예. 용지회전, 중금속 오염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주 낮은 태양광 발전, 미세먼지 발전, LNG 발전이 연방입니다. 자, 이거 성산구 대동백화점을 출발해서 가두 방송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티그린님 반갑습니다. 3대 제도 국제정권 도와주면 북한동 자유와 인권산업 정책은 안인륜, 안인권, 안인류 정책 아닙니까? 북한 정부 자유인권 회복 위해 한미동맹 동맹 강화해서 인정을 강조하 문제 고민하고 다시 문제를 본다는 건 아닙니까? 문제를 가진다면서 문제를 맞추는 사람들 정책의 연말입니다. 잘못된 입장이 맞추기 위하여 원전을 제외하라. 환경보호를 지키면서 산림훼손, 농지훼손, 중금속 오염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주 낮은 태양광 발전, 미세먼지 발전은 LNG 발전이 웬말입니다. 젊은 층을 위하여 원전을 재개하라. 말로는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급격하게 지금입니다. 범죄 인상, 사원전 정책으로 일자리 없애는 정책들은 수사파 정권, 경제 정책은 인정비단, 수준비단, 대국민 자기 정책 문제 있는 퇴진이다. 네, 애국장민이 반갑습니다. 영달님, 예, 수고합니다. 김영아터님, 예, 반갑습니다. 최강수님, 예, 뭐 저희는 이번 4.3 보궐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대국민 계몽 예, 순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입맛대로 드시면 되는데. 어이구야. 네. 하나 드릴까요? 아니, 좀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ROTC 애국동지의 유두환 부회장님께서 목이 좀 안 좋은 관계로 오늘은 가두방송 ROTC 애국동지회의 공군학사 회장 공군학사 회장님 이창호 회장님 이창호 회장님이 예, 가두방송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미세먼지 발생하는 LNG 발전이 연말이다. 젊은 층을 위하여 원전을 재개하라. 안로는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급격하게 내리고 범죄입니다. 정책들은 수사파 정권, 경제 정책은 능력입니다. 수입니다. 대국민 자기 정책 문제는 수립니다. 이창호라 그러셨죠?
네, 동주님 이창호 회장님이십니다. ROTC 공군 학사 장교. 예, 공군 학사 장교 회장 예, 이창호님입니다. 환경보호를 지키면서 산림회동, 농지회동, 중공도 오염수로 주시면 됩니다. 물질 안전한 태양광 발전, 인생의 발전은 LNG 발전을 위험합니다. 젊은 층을 내어 원전을 재개하라. 말로는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급격하게 기울인다. 범죄 이단,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 없애는 정책들은 좌파 정권, 경제 정책은 증정이다. 수준이다. 대국민 사기 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죄송한데 말좀 하라. 일자리 작동을 지면서 일자리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를 불러라. 환경보호를 치면서 산림회동, 농지회동, 중공동 오염수보험수가 된 교육성이 나타나는 태양광 발전, 미세먼지 발전은 LNG 발전이 웬말인가. 젊은 층을 위하여 원전을 재개하라. 말로는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실제로는 급격하게 지구 인상, 신체 인상, 탈원전 정책으로 일자리 없애는 정책들은 좌파 정권, 경제 정책은 능력이다. 수준이다. 대국민 사기 정책 문재인은 퇴진하라. 환경보호를 치면서 산림회동, 농지회동, 중공도 오염수로 부자된 효율성이 나타나는 태양광 발전, 미세먼지 발전하는 LNG 발전이 연말인가. 젊은 층을 내어 원전을 재개하라. 적절한 시급이 서울을 돌리는 물가입니다. 정신경제 헌신은 나중에 나오겠고 사무실 공식이 들어가지 않다거나 일자 반응 밖에 오는 상관없는 함께 나오는 자, 시청자 여러분, 제 옆자리에는 6일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강행군을 계속 해오신 우리 ROTC 애국동지의 유도환 부회장님께서 같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신 이렇게 공군 학사 장교 회장님 이창호 회장님이 또 대신 또 마이크를 잡아주셔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다행입니다. 성원이 만족합니다. 뭐 오늘까지 이제 창원, 창원, 통영, 고성, 마산, 마산 돌고 돌아서 이제 오늘 창원을 마지막으로 지금 가도 방송을 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동하신다 그러는데 6일 동안 이 창원, 마산, 통영, 고성 도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부회장님? 또 일반적으로 창원에서 있던 분들이 가장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원전에 대한 것을 재개를 대부분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창원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지금 창원에는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이 지금 연차로 몇 개월씩 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네. 것이 이제 원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원전의 왜 원전을 재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수치는 적다 하더라도 네. 원전의 재개 필요성을 다들 거의 네.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적으로 뭐 전기세 인상이 이제 뭐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현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일본도 결국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네네. 탈원전을 했다가 네. 전기값이 인상되니까 네네. 지금 결국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네. 원전 재개를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심각하죠. 네. 왜냐면은 원전 정책, 원전 발전소 외에 네. 과연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네. 따져봤을 때 네. 석탄은 일단 CO2 때문에 네. 전부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러나 석탄이 일반적인 그 발전 단가가 싸기 때문에 네네. 좀 하는 경향이 있고 네. 그리고 이 나머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이제 태양광하고 네. LNG인데 네네. 결국 이것이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LNG가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네네네. 쭉 찾아보다 보니까 네. 그 8차 에너지 그 수급 계획을 나올 네. 때 네네. 미세먼지 전환 계수를 유럽보다 8.69배다 적게 했는데 네네. 사실 네. 저희는 원전 에너지 석유 탐사를 전공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석유 탐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석유 탐사를 통해서 매장량이 확보되면 네. 개발을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생산 단계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가스를 생산하는 오일, 가스 필드에서 네. 프리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유해 가스를 일단 제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때 나오는 것이 H2S,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가스 나오는데 네. 황은 상당히 위협하고 이거 사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 네. 황에 그 노출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스 필드에서는 아주 그 조용하게 드는 그런 가스인데 네네. 처리해서 그 다음에 보낸다 하더라도 네네. 100% 완벽하게 네네. 유해 가스를 제거를 못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나오고 네. 두 번째는 석유가 생산되는 지대는 크게 보면 네. 석유가 원유가 크루드오일이 나오는 지역, 그 다음에 가스필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유와 원유와 가스와 동시에 나오는 네. 그런 광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스가 조금일 경우에는 그 가스를 생산해서 운반시키려면 비용이 안 네. 맞으면 네. 태워버립니다, 현장에서. 네네네. 태우기 전에 적정한 양이 되면 그 가스를 태워서 가스 필드를 운영한 전기를 생산하는데 네. 그 양도 안 되면 네. 그냥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것을 풀레어 가스라고 합니다. 네네네. 풀레어 가스 양이 네. 전 세계 생산하는 양의 대략 5에서 한 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네. 단 두 나라 러시아하고 나이지리아에서 나오는 태우는 가스의 가격을 네. 경제성이 아마 태우는 가스에 그걸 환산하면 네. 약 11조입니다. 와. 대단하죠. 태워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가스. 그래서 이제 지금 유엔에서 네. 그 태워버린 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네.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가장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리비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돌리고 네. 그 다음에 동시에 태양광을 네. 같이 만들어서 네. 석유 가스가 없어진 다음에 네. 태양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것도 아니라 융합을 시키는 네, 네. 모델을 만들어서 네. 하게 되면 네. 좀 더 다양하게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보통 이제 전공 분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전공은 네. 탄성파 탐사입니다. 탄성파 탐사. 영어로는 seismic exploration이라고 예, 얘기합니다. 예, 예. 어떤 원리냐면은 네. 육지 같은 경우는 폭약을 터뜨립니다. 네. 터뜨리면 거기에서
진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예. 진동이 땅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네. 전달이 되다가 그 암석이 바뀌면 네. 암석이 바뀐다는 것은 암석의 밀도와 속도가 바뀌는 겁니다. 예, 예. 그 층에서 일부는 반사를 하고 네, 네. 다시 일부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네, 네. 다시 또 거기에서 일부 반사되고 네. 또 안으로 들어가고 네. 그런 자료들을 수신기로 지오폰으로 받아서 네. 그 해석을 이제 계산을 해내고 네. 하게 되면 네. 땅 속 지하에 예, 예.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가 나오고 내질이라든가 뭐 자원의 그 구조를 예. 판명할 수 있는 지층의 구조가 네, 나오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잡은 탄성파 탐사에서 잡은 데이터를 네네. 분석을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밀도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석유가 들어가 있느냐 네. 가스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유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추공을 뚫습니다. 네. 아 여기가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치면 네네. 그 지역에 뚫는데 네. 어디를 뚫냐면 네. 이 석유나 가스가 하고 물하고 만나는 지점 오일 워터 컨택 지점인데 거기를 주로 뚫습니다. 네네네. 어디까지 석유 가스가 있는지를 네네. 뚫어가지고 거기에 없으면 실패한 거죠. 네. 그리고 영어로 저희 쪽에서는 드라이공이라고 합니다. 드라이가 됐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석유와 가스가 있으면 네. 다시 경계가 어딘지 뚫어가지고 네. 뚫어서 어느 지역까지 네. 그 석유가 분포되어 있는지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계산하면 네. 예상 매장량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상 매장량을 계산하고 네. 이제 밑에 땅 속의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네. 생산정이죠. 네. 생산 프로듀싱 웰이라는 생산정을 뚫어 가지고 네. 생산을 해냅니다. 네. 그래서 가스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유해 가스를 태우거나 많으면 그 처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LNG화 시킨다든가 네. 해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네. 이게 그 압력이 세지 않습니까? 네. 석유가 생산되는 원리는 가스가 생산되는 원리는 압력이 높은 데서 네. 압력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네네. 지하는 눌렀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상은 일기압 높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다가 네. 그 다음에 지상의 압력과 지하의 압력이 수평이 되면 네. 더 이상 올라오질 않죠. 네. 그러면 세컨다리 리커버리라고 그래서 네. 거기에 압력을 주는 역할들을 네.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생산을 시킵니다. 네. 네. 아마 LA 같은 데 가보시면은 네. 메뚜기라고 그래서 끄떡끄떡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예. 압력을 줘서 예, 예. 끌어올리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유정 그 유정이, 메뚜기라고 아니, 저희가. 메뚜기 펌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석유를 생산하거나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네. 알기 위해서 그걸 탐사정이라고 하는데 뚫다가 네. 사고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2010년도인가에서 BP에서 네. 네. 멕시코만에서 뚫다가 갑자기 압력이 네. 하이 프레저 존이 나와서 폭발된 사고가 있었죠. 네. 네. 그 석유 생산 그 시추공을 뚫을 때 네. 그 시추 장비 속에 BOP라는 게 있습니다. 네. 블로아웃 프로벤트라고 그래서 네. 압력을 막아주는 역할인데 그거까지 날아가 버려가지고 아, 네. 멕시코만이 오염돼서 지금 그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이 가스는 석유 생산할 때는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대국민 사기 정책 문재인은 물러가라. 그런 반면에 이제 원전은 네. 뭐냐면 그 우라늄을 채취를 하고 우라늄 있는 나라들은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리비아의 그 차드하고 경계에 우라늄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아마 네. 있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우라늄이 그냥 땅 속에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네. 바위 속에 네.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뭐 금처럼 1톤에 몇 그램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 아. 없다. 예, 예. 그냥 땅 속에 금이 딱 있는 게 아니고 금맥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돌을 깨낸 다음에 네. 선광이라고 그래서 네. 부숴 가지고 네. 1차 처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걸 또 올마 가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라늄도 네. 채택을 해서 선광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네. 이제 정제를 시켜가지고 네. 고품 위로 올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부피걸도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서는 덜 되는 거죠. 네. 안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할 때 네. 농축 농도가 7%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원전은 반감기가 있습니다. 네. 예. 반감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라늄 그게 힘이 약화되는 거죠. 네. 이 좌파들의 일부에서는 그거 몇백 년 가서 뭐 이렇게 위험성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한국의 사이로 프로세싱인가 해가지고 네. 반감기를 빨리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는 네.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과학의 발전은 끝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네. 훨씬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런 결과 그렇게 이제 기술을 개발해내면 뭐 아주 좋죠.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5년짜리 단임 정부에서 네네. 현재 기술과 네. 미래의 기술과 도달 가능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국민들이 네.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건지 정말 무지한 건지 네네. 좀 우리가 심각하게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제 참고로 네. 석유 탐사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멕시코만도가 있었고요. 네. 이 해양광 바닷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한두 달 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농담이지만 저는 결혼해서 애들 낳았을 때 항상 국내 없었습니다. 다 출장 가서 네. 석유 때문에 네. 애들 낳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 갈 때 한 번도 한국에 없어서 이사 갈 때만 피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 피한 건지 일부러 해준 건지 네. 네. 참 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원전을 재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종북 주사파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원전의 그 위험성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지금 원전을 마치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이제 화성 원료라든가 또 뭐 가스라든가 이런 쪽 태양광 쪽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가 이제 뭐 지금 전기세라든가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증가로 인해 갖고 우리 국민들에게 금전적으로 그리고 건강에 아주 유해한 그런 지금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안전한 원전 발전을 또 최첨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운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핵 어떤 뭐랄까요 핵 안보랄까요 에너지 안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6개월만 마음 먹으면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핵 개발 불능화를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가장 큰 목표가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핵을 만들기 위한 원료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이제 결국 그 월성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조개 폐쇄를 시킨 거 아니냐. 네네네. 우리나라가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핵은 네.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네네네. 어떤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냐면은 도발을 해놓고 네네네. 해도 네.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겁을 줘버리면 네네네. 제대로 그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네네. 응전을 하거나 네네. 또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내 내부에 있는 반국가 세력들이 네네. 들고 일어나서 네네. 또 감성적으로 네네. 또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보해야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네네네.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지금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1976년도에 네. 처음 이제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핵 발전소는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 핵 발전소를 세우려면 기술자뿐만이 아니고 네. 거기에 생산되는 모든 부품까지 보통 네. 그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서 네네. 돼 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네. 우리나라 원전의 부품 모든 부품 네. 기술을 한국 스스로 독립화된 네네. 이런 그 기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족한 옛날의 부품은 외국에 수입해다가 썼지만 네. 한국에서 완전히 전체를 거의 국산화 시켰기 때문에 네. 100% 순수 네. 우리 한국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수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네. 탈원전해서 네. 외국에서 원전을 졌다 하더라도 네. 한국의 부품을 탈원전 때문에 네네.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 네네. 나중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유지보수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부품들은 달기 때문에 네네. 그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 그걸 리뱀프라고 하든가 리포빗이라고 하는데 네네. 해줘야 되는데 네네. 거기에 부품이 없으면 네. 뭐 저기 잘못된 부품 써버리면 사고 나면 네. 위험하죠. 그래서 네. 이 부품까지 기술력 플러스 모든 부품 산업까지 네. 완전히 그 순수된 것을 포기한다? 문제는 뭐냐면 네. 원전은 굉장히 이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부품 소재 산업에도 발전이 굉장한 지대를 냈습니다. 예. 그럼 원전이 없어져 버리면 네. 그것도 참 우리 그 소재 발전에도 네네. 사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 그 기술들이 떨어지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네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일부 환경 단체라고 좌파하면서 하면서 네. 뭐냐면 이것을 원전의 위험성을 과대 네. 포장을 시키고 네. 그러면서 자꾸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속아서 네네. 그런 줄 알고 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네.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가끔은 잘못된 정책이 진짜인 줄 알고 속는 경우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참 이제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핵 개발 능력, 예.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그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으로서 육성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럼요. 앞으로도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해외 수출에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요. 또 거기에서 또 원전이라는 게 그냥 발전소만 지어진다고 해가지고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원전 가동을 할 수 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예. 파견이 돼서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운영 기술을 또 전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벌어들이는 또 운영 수익이라든가 방송국이나 나중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런 네. 운영 수익까지 하면은 우리 청년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럼 이건 우리의 네. 경제적 부가가치를 완전히 뺏기는 거죠.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네네. 왜냐면은 이제 이 플랜트라는 것은 네. 처음에 EP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엔지니어링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프로큐먼트 부품을 매입을 해서 네. 공장을 시키는데 조달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이게 EP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EPC를
전체를 다 원전은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네. 석유 생산 그 플랫폼이라고 네네. 바닷가에 쏠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이 최고라고 하지만 네네. 이 짓는 것은 최고지만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네.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네.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반면에 이 원전은 EPC까지 네네. 엔지니어 설계부터 네. 부품 도달부터 그다음에 건설까지 전체를 올인원 타입으로 네. 한국에서 네.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갖게 되면 원전을 짓고 나서도 네. 보통 인도할 때 교육을 시키거나 네. 해야 되는데 네. 원전은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국내 그 원전 발전소에 운영을 하는 네. 인력들이 들어가죠.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인력만 원전을 운용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를 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유지보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거 자체가 또 돈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 학교 졸업한 후에 네네네. 그쪽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양질의 네네. 일자리 아닙니까? 네네네. 건설뿐만이 아니고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 효율, 운영 효율 이런 것들이 네네네. 아주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네네네. 그러면 그쪽에 들어간 인력까지 따지면 몇만이 아니고 네. 몇십만이 네.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4차 산업 아닙니까? 네네네. 원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만 건설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네. 융합을 시켜야 됩니다. 네. IoT하고 네네네. 부품 산업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엔지니어링 네. 연결된 총체적인 이런 사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가 모여 가지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융합을 시켜 가지고 네.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네네. 원전할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네네. 전기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IoT 그 컴퓨터 설계도 해야 되고 이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종합산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종합산업 각 분야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네. 됩니까? 정말 환장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원전 산업은 고부가 가치 하이테크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주사파 정권에서 우려하는 원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파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그 몇백만 분의 1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 그 운영 능력이 그만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보다 안전하다고 예예예 예. 원전 거보다 네. 안전하다는 이런 말이 지금 네네.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네. 이제 발전소에서 짓든지 운영하다가 사고들 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자료에 보면 네. 1억 킬로와트마다 네. 인명 피해가 발생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게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정도의 네. 1억 킬로와트당 그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고 네네. 가스 발전은 5천 제가 기억이 좀 약간 하면 한 5,500명 정도. 네네. 그리고 원전이 후쿠시마까지 포함시켜봐야 네. 100명도 안 됩니다. 네. 가장 안전하죠. 아마도 네. 교통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교통사고율보다 낮은 거 아니까 네, 치사율이 네, 네. 항공 치사율보다 낮고 네. 왜냐면 이런 발전소들은 또 이게 굉장히 안전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네. 여기 원전은 싸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조금 싸게 짓다고 해서 사고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거 제대로 일을 주고 제대로 시키는 것이 네네. 이런 위험성의 사업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석유 필드처럼 네. 거기도 네.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원유 가스에 잘못 처리하게 되면 네. 좀 싼 거 쓴다든가 스펙에 네. 맞지 않는 걸 쓰게 되면 네. 대형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이런 광구에서는 네. 생산 설비가 네. 건설처럼 최저가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대로 된 네. 부품과 제대로 된 그 기술을 써가지고 안전하게 하는데 포커스지 네. 가격을 맞추는데 포커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뭐냐면 그 수익률이 네. 아주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시키고 네. 제대로 돈을 주는 이런 네. 시스템들을 택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에 좀 쉬라고 일부러 쉬었어. 예.
그래서 네. 부가치가 네네. 다른 쪽에 높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중동 시장에서 건축 토목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네. 넷 프로핏 순수익이 네. 3-4%에 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아, 예.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본사의 오버헤드를 떼가고 네네네. 그 나라 내부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네. 그래서 다 이제 그 경비 처리를 하고 남았을 때 순수한 네. 그 이익률이 3-4%인데 이쪽은 네. 아까처럼 건축 단순 토목은 네. 보통 최저가를 해가지고 수주를 시키는데 이쪽은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안전성의 확보지 가격을 싸게 짓는 게 목표가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네. 산업이 바로 이런 원전 산업. 원전 산업 그다음에 네. 석유 쪽에 이런 산업들 물론 물론 프렌트 산업도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수출이라든가 조금은 서로 네. 가격에 어떤 네.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네네. 석유 같은 경우도 다릅니다. 네네네.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 메이저가 운영하는 그 석유 필드가 있고 네네네. 인디펜던트가 운영하는 필드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로컬 컴퍼니가 운영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네네. 메이저라는 것은 우리 네. 쪽 업계에서는 석유 탐사 및 생산하는 것과 네. 이 생산된 석유를 처리하는 네. 리파이너리 정유를 동시에 하는 기업을 네. 그게 메이저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크다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가 아니고 어.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쉐브론, 네. BP, 네. 엑슨모빌 네. 석유 생산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생산된 석유를 네. 처리하는 리파이너리 플랜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메이저를 하고 예, 예, 예.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것은 네. 석유 탐사 네. 생산만 하고 네네. 정유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석유 회사들을 로컬이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석유 공사가 있는데 네. 석유 공사는 석유 탐사하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네. 그 정유공장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디펜던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네. 있는데 네네. 변서 우리는 로컬 컴퍼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이 메이저가 운영하는 그런 필드에 들어가면 네. 단가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안전성을 중시하는 거죠. 예, 예. 보통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네. 보통 이제 20년, 30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잘못해서 싼 거 했다가 중간에 사고 나면 네. 뭐 다 환경에 된 네네. 땅이 전부 다 오염돼 버리면 그 복구하려면 비용이 네. 엄청 들어서 네. 징벌적 배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전성에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네네. 저가를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석유를 생산한 필드를 진 다음에 네. 그 운영을 하거나 유지 보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비용들이 통상 뭐 바다에 생산되는 것, 육지에 생산되는 것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한 5% 미만의 매년 유지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알던 리비아의 어떤 그 랩스토리 운영하는 그 광고는 네. 하루에 석유 생산량이 네. 40만 배럴입니다. 네. 40만 배럴이면 네. 유가 100불을 계산하면 네. 얼마죠? 40만, 400만, 4천만. 4천원. 하루에 4천만 불의 네. 그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네네네. 한 달이면은 얼마죠? 4천만이니까 4배하면 1억 2천, 12억 불. 예, 예. 한 달에 100불 환율을 1,000원 잡으면 네. 1조 2천, 네. 1,200 잡으면 한 달에 1조 4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1조 4천의 매출액에 네. 5% 잡으면 1조 4천이니까 1,400억. 5%면 한 700억. 700억 정도의 7천억. 네. 7천억인가 하여튼 뭐 계산해 보시면 네, 알겠는데 네, 네, 네. 그 비용을 하게 되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네. 고부가치 산업이죠. 네. 안전성을 중심하기 때문에 네. 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실제로 네. IoT, 건설 기계 등에 대한 중공업도 터빈이라든가 네네. 그 제너레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네. 그런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양호한 국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석유 개발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과거에 석유 생산에만 주로 관점을 줬고 네네. 그 서비스 산업
지금 한창 서비스 산업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 네. 전공이 석유 개발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서비스 산업 얘기할 때 네. 이게 융합을 못했다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뜻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석유 개발만 할 게 아니고 석유 개발 생산 필드에 대한 네. 서비스 산업에 네. 들어가면 네. 굉장한 그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네. 매출을 못 올리고 있죠. 네. 이건 아마 정부 쪽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개념에 대한 네, 네.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 네네.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막대합니다. 네. 뭐 1000조 정도 될 정도의. 네.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죠. 네. 그런데 그쪽에 진출할 수 있는 경험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네. 동해안에서밖에 가스가 조금 나오고 육지에서는 안 나오고 있고 예, 예. 석유 생산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네. 태적 분지에서 나온다는 네. 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구는 여러 개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판 구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판과 판이 맞물려서 이렇게 네. 지구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구 중심부에는 굉장히 뜨거운 압력을 받으니까 네, 네. 지구 중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뜨거우니까 부글부글 끓고 네. 우리가 주전자를 올려놓으면은 네. 뜨거웠을 때 주전자 거기에 있는 뚜껑이 들쑥들쑥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처럼 밑에 뜨겁기 때문에 우리 지금 판들이 움직이죠. 네. 움직이는데 뭐냐면 안정지계가 있고 네. 막 움직이는 지역이 있어서 네. 이제 액티브 존이랑 패시브 존을 나누는데 우리는 패시브 존에 속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대륙판에 속해 있고 일본이 있죠. 네. 일본은 액티브 해양판에 들어있어서 일본에 있는 판이 우리가 있는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판이 만나는 지역이 지금 안류산 화산지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예. 미국에 보시면은 LA 밑에 지금 꼬리 하나 있죠. 예, 예. 여기를 뭐가 지나가냐면은 저기가 지나갑니다. 그 판에 맞물리는 지역입니다. 뭐 불의골이라고 하는 뭐 그 지역인가요? 거기 브레이블인가 그 저기 예, LA 밑에 그쪽에 예. 이게 지나가서 그리고 이 태평양 판이 네. 대륙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약 4cm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의 거리를 계산하고 4cm 들어가면 네, 네. 몇억 년 후에는 판이 네. 그 하나로 미국하고 한국을 합치겠죠. 네, 네, 네. 옛날 과거에는 곤도와나 대륙이라고 그래서 네. 전 세계 하나의 판이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네. 지금 히말라야 산이 올라간 것은 네. 판과 판이 충돌돼서 했기 때문에 쭉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 동부에 네. 동부 쪽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호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판이 네. 깔라지고 있죠. 아까 네. 말씀드린 네. 일본에 있는 해양판이 대륙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은 네. 지구가 줄어들겠죠. 네. 그럼 지구가 쭈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쪽은 들어가면 한쪽에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홍해 지역에서가 나오는 지역이죠. 네. 홍해는 시간이 지나면 바다로 될 거고요. 예. 그 흑해는 바다에다가 지금 줄어들어서 호수처럼 되어버린 거고. 예, 예.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부에 보면 위에서 호수가 쭉 이렇게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 네. 시간이 가면 갈라지고요. 네. 우리는 이제 붙고 이합 집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재미도 있어요. 네, 예, 예. 그럼 석유가 어떻게 생산되느냐? 네. 석유는 이제 유공청들 바닷물에서 생겼다가 들어가 있는데 해수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지구의 온도가 바뀌면서 네.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내려갔다가 네. 그러면 퇴적 활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산에서 네, 네, 비가 낙엽이라든지 뭐, 오면서 네. 내려오면서 네, 네. 무거운 돌멩이는 계곡에 네. 모이고 네. 좀 더 가벼운 돌멩이는 하천으로 모이고 네. 그래서 바닷가까지 올라가서 바닷가에는 모래가 있고 네.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입자가 가벼운 진흙계통은 저 바닷속에 들어가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닷물이 해수면이 증가되면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겠죠.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진흙이 쌓이는 거죠. 네, 네, 네. 다시 내려가면 또 모래가 쌓이겠죠. 네. 쌓이면서 네, 네. 이제 바닷물 속에 있던 유공충들이 이제 어떤 열을 받는 거죠. 네. 열을 받으면 유공충들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탄소니까. 네, 네. 탄소니까 탄소가 이제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네. 이제 석유가
되는 거죠. 시간이 네네. 지나서. 그래서 보통 석유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은 온도가 한 80도 정도. 네. 가스가 생산되는 조건은 잠깐만요. 네네. 예, 지금 방송 중이라서 사람을 급하신가요? 방송 중이라서 지금 통화를 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하고요. 유튜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가스는 뭐 이제 온도가 뭐 110도 정도 급격하게 뜨거워지면 물론 유공충의 종류에 따라서 네. 또 대적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그 성인이 네. 석유냐 가스냐 발견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쌓이면서 유공충이 죽으면서 탄소 성분이니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땅이 쌓이면 네네. 압력이 생기고 네네. 압력이 생기면 열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석유가 생산이 돼서 네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하죠. 네.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어딘가 모이게 되는데 네네. 우리가 석유가 땅 속에 그냥 우물처럼 있는 게 아니고 네. 암석과 암석의 공간 속에 네. 석유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통로가 있으면 통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래 같은 경우는 4개를 그대로 쌓이게 되면 거기에 공극이라고 하죠. 네. 이게 25% 공극이 생깁니다. 네. 구멍이. 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작은 암석이 또 들어가면 줄어들겠죠. 네네. 그래서 공극 사이에 네. 거기에 석유가 존재하다가 네. 또 압력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쌓이게 되면 네. 공극을 통해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다가 네. 맥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맥히는 지역은 뭐냐면 네. 암석의 조직이 치밀한 거. 네. 예를 들면 진흙으로 생성된 암석, 예. 쉐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치밀해 석유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다가 이제 또 뭐 배사 구조라고 나왔죠.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런 게 없는 데는 계속 이제 땅속 위에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CPG라고 해서 석유가 올라온 흔적들이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석유 개발 초기에는 밑에서 올라온 석유 그걸 상태를 보고서 이 석유가 있구나 거기 뚫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은 많이 발견이 됐고 네. 이제 어디가 이제 지금 세계를 생산하는 심도에 있는 것들, 네. 심에 있는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석유 생산하기 위한 원가들이 네. 올라가게 되죠. 네. 이거 괜히 석유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원전인데. 원전에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육지나 바다에 탐사를 합니다. 네네네. 탐사 전에 지질 조사를 합니다. 네. 지구에 있는 그 층들이 수평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어딘가에는 그 노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노두에서 지질하는 사람들이 네. 빼내서 네. 이게 어느 시대에 돼 있는 건지 그 속에 어떤 유공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샘플을 빼가지고 네. 그걸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네. 하고 그다음에 탐사를 하게 되면 석유 아까 탄성파 탐사라는 걸 하게 되면 네. 지하 지질 구조가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지질 구조가 아까처럼 육지 연결이 되니까 네. 그 암석의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속에는 석유가 있을 네. 그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탐사를 해서 구조를 찾아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뚫어서 탐사정이라고 그러죠. 네. 탐사하는 시추를 해보고 네. 석유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평가정을 뚫어서 전체 매장량을 추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생산정을 뚫고 동시에 육상에서는 생산 시설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석유 생산을 하게 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끄럽네요. 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제 석유는 아까처럼 지금까지 탐사 성공률이 높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배울 시점인 2D지만 지금은 3D 계속 기술이 진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면 이게 가스가 있겠다 없겠다. 네. 그런데 그것이 탐사를 했다 하더라도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석유다 아니다 있다 없다를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네. 땅 속에 있는 암석이 네. 호모지니어스하면 네. 하나의 암석으로 했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네. 근데 땅 속에 있는 암석이 여러 개가 섞여 있죠. 네. 사암으로 구성된 샌드스톤이라 하더라도 그 네. 속에 진흙도 들어가 있고 석회암 계통도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네. 아까처럼 성공률이 네. 지금 20%? 저희 때는 12% 20% 미만이었거든요.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환경에 문제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석유가 지금 에너지가 사실 모든 사람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에너지 자체가 모든 사람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네. 우리 가정의 자동차 모든 것을 운영할 수가 없죠. 네네네. 모든 산업의 기초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에너지는 결국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네. 그 에너지 원이 되는 것이 아까처럼 네. 화석연료 중에 이제 석유와 네. 가스, 네. 그다음에 석탄, 네.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은 그게 아니죠. 이게 화석연료가 아닙니다. 우라늄. 네네네. 화강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화석연료가 있고 이제 우라늄, 그다음에 아까처럼 신재생 에너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회라는 것이 네. 하나의 딱 사회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네. 사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같이 이제 혼재해서 병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선진화될수록 그게 짧은 거죠. 네. 제가 80년도에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보니까 네. 자카르타 시내 다운타운에는 정말 고층 빌딩의 최첨단 산업 어떤 도시인데 반면에서 네. 서쪽에 들어가면 1930년대 어떤 삶이 네네.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네. 기술도 마찬가지로 네네. 최첨단 기술이 있는가 하면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든 뭐든 네. 이때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진화를 하는 거고. 네. 그 중에 현재까지는 지금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네. 태양광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광의 단점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잘 아는데 깨끗하다, 무공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무공해가 아닌 걸로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예. 뭐냐면 네네. 그 살림에서는 뭐 여러 가지 건 당연한 얘기고 네네. 중동 문제고 네. 태양광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네. 태양광이 태양에서 솔라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태양광 셀이 네. 그대로 깨끗하게 있나요? 네. 계속 먼지 불고 네. 제가 중동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네. 비도 안 오죠. 네. 근데 왜 적합치 않냐면 네. 탈라스 바람이 불어버리면 먼지가 들어와서 네. 거기를 덮어버리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도 뭐 한 30% 되는 것도 아니고 12%짜리인데 네. 거기를 다시 먼지가 쌓여서 뭐 저기 배기가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논에서 날라오는 흙먼지든지 쌓이면 네. 그걸 닦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닦고 이것을? 네. 그래서 자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이제 먼지가 안 붙게 날아가게 네. 만드는 그것도 필요하고 네. 또 효율도 높여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모든 산업에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테슬라의 그런 수소 네.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이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원전은 지금 그런 먼지 문제에서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리면 네. 과연 네. 이게 투자의 효율성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먼지 없이 깨끗할 상태를 기준했는데 네. 먼지가 끼고 그래서 태양을 덜 받아들이면 또 떨어지고 네. 그럼 경제성은 더 떨어지죠. 네, 네. 뭐 살림 훼손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러면
정말 옛날에 환경론자들이 환경에서 난다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뭐 저기 그 천성산인가요? 부산에. 네네 지율 중이라고 있었죠. 네, 그거 하겠다고 나와서 아니 그럼 도매뱀인가요? 이제 도마뱀입니다. 도매뱀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예. 아, 이놈들 사람 중심 외치면서 중심 외치면서 도매뱀을 사람보다 중시하는 게 이게 이율배반적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진짜 떠들던 환경론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네. 북한에 갔나요? 아마도 지금 뭐 어디 그 땅굴 속에 숨어서 뭐 빨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동안 뭐 좀 환경 팔아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세금 가지고 또 무슨 보조금이니 뭐니 네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이제 네. 좀 양심들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양심에 털나면 네.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을 회복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네. 양심이 없으니까 네. 뭐냐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단체 이익만을 위해 자기 정당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는 정말 양심이 회복될 때 그런 때가 아니냐 네네. 생각하고 네. 참 우리가 지금 사회 바꿔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네네. 남 탓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남 탓을 하기 전에 본인 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 가족부터 자식부터 아버지부터 주위부터 각각이 해버리면 네.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 과거에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교육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교육은 가정교육, 네. 그 다음에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사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돼 있냐. 아버지들은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은 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면 네. 여성들로부터 네. 욕설과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 남편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처음에 신혼 때 남편들이 네.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많은 그 여성분들이 자식을 그냥 돈 많이 버는 의대 가라, 뭐 법대 가라, 사자가 되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기초과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분위기도 좀 덜 돼 있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의 어떤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사회 정의, 아이들의 적성 문제를 따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가정교육 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이 과거의 어머니들은 희생을 하면 사셨잖아요. 네네네. 먹을 거 안 먹고 남편 위해주고 가족 위하고 밥도 그냥 먹다 먹는 걸 드시고 이런 희생을 치르는 걸 보았던 그 다음 세대들의 딸들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의 중요성만을 따지다 보니까 자식을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좀 사회 직장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될 예의와 범절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이것보다는 뭐 돈을 많이 있어야 사람들이 받는다 해서 그쪽만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이 과연 좀 올바르게 공정하게 되느냐 응?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환경 속에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서로 가치관의 혼동 또 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할 때는 수평적으로 남녀가 공동하게 토의를 해야 되지만 뭔가 하나의 의견이 상충됐을 때 결정을 해야 된다면 한 명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둘 간의 컨센서스가 안 되면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여자분이 정말 또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여자분에 따르든지 아니면 저기 그 남자가 똑똑하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리더를 리더를 해서
남자가 결정하고 그래. 저는 여성과 남편은 수평적인 관계면서 네. 그런 걸 시기가 되면 수직 관계로 해서 따라가 주고 네. 그리고 그걸 봐서 네. 아 가정의 그래도 중심은 남자다. 네. 또 아니면 또 여자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 가정 교육이 좀 어떤 제대로 된 가치관을 키우고 이념을 올바른 이념을 알려주고 네. 사회생활의 어떤 지켜야 될 본분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리 전통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른을 존중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교육을 좀 시킬 필요성이 다시 있지 않겠냐. 네. 지금 학교 교육도 전교조라고 해서 뭐 요상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페미니인지 뭐 또 동성애니 또, 네. 이러니 네. 학교를 옛날에는 그래도 믿었고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열심히 일했고 엄마도 일했고 키웠는데 지금은 학교가 지금 무슨 인권이니 뭐 해서 네. 인권만 따지다가 그럼 나머지 사람들 인권이 뭐예요? 지금 사회에서 간첩 인권 따지다가 도둑놈 인권 따지다가 도둑을 맞을 만한 대상 다수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사회교육, 네. 사회도 지금 잘 된 반면에 네. 사실 잘못된 것들이 마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양 네. 지금 혼돈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일례가 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님비 현상 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응? 그리고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학교에 있는 선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뭐 피자 사주고 엉막 이렇게 나가서 사회 축소판이 학교로 돼버리고 네. 그래서 사회가 조금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가치관이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의 시간. 정립의 시간이 네, 네.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각 분야의 철학자들부터 역사학자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네. 생각하는 경제학자들 모여서 네. 이런 우리 사회 앞으로 이끌어갈 이런 가치관 정립이 네. 필요할 시점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엉뚱한 대로 됐죠. 어쨌든 원전은 과학이죠. 네. 근데 비과학이 네. 과학을 이기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는 세상이 돼서는 네. 정말 안 되죠. 네. 비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만 네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겨서 그 다음에 그 주장대로 옮아가는 이런 것은 네.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왜 공부합니까? 비전문가가 이기는데.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까 그 이제 또 원전하고 또 상관없지만 또 그 철학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뭐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또 철학자 지금 뭐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도울 지 혼자 철학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울 김영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땡중같이 생긴 친구. 예, 뭐 국립현충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묘를 파묘하자고 예. 떠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책팔이 뭐라고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예, 뭐라고 그랬어 이승만 대통령을? 저 파묘하자고요. 뭐 묘를 파내자고. 미국의 계례? 네, 미국의 계례. 예. 참 이거 보면 네네.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정말 지식인인지 저는 도울 김옥에 대한 네. 개인적 인격을 침해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우리가 객관적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승만이가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워낙 이빠른 소리를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미국에 끌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귀국을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아마 어디죠? 공중가 부영가 어디가에 선교사가 세운 네. 학교의 아들이 네. 한국말을 이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네. 했는데 이제
누구죠? 껄끄럽죠. 저기 네. 그 이승만이는. 예. 그래 처음에 리더를 세우려는 게 여운형 아닙니까? 네. 여운형이는 논산 사람 아닙니까? 네. 저 지주 아들 아닙니까?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대한 부회장님 고향이 또 논산이시고. 예, 논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군에서는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네. 해서 하다 그 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인지도가 좀 높아서 들어와야 되겠다 조사를 네.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안 내줘가지고 결국 일본 극동군 사령부 메가더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이 왜 꼭 조각시예요? 왜 미국의 계례입니까? 그 6.25 때 그 어디죠? 거제도인가요? 그 포로 그거 미국에서는 반공포로 석방 안 된다고 했는데 네. 미국의 어떤 방침을 어기고 석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뭘 위해서? 자유토기를 위해서. 네. 근데 무슨 계례 꼭두가시라고 어디서 그런 내용을 배웠는지 알았는지 아니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짱돌 그 김영옥이는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예. 역사학자면은 예. 좀 제대로 알 텐데. 도리 딸내미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가 말하는 미국이 괴뢰라 그러면은 네. 돌도 괴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계례오기 가서 괴뢰 앞잡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저기 하는 모양이죠. 네. 뭐 주사파 네. 아니면 계례 국가에 가서 네.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해서 그거 공작하러 보냈나요? 네. 참 반면에 정말 계례는 네. 김일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일성이는 네. 뭐냐면 국적도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그 아버지가 원래 그 한의사 아니에요? 면허가 없는 한의사.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중국 그 공산당이죠 이쪽에 네. 거기가 잡혀가서 감옥에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마약을 팔았기 때문에. 음. 그러고서 이제 김일성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중국의 군벌한테 시집 갔다가 네. 하니까 이 참 감성이 예민한 시기에 그래 버리니까 아마 뛰쳐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밖에 나와서 일종의 마적질 한 거죠. 네네. 근데 마적질 할 때 뭐 친일을 없애야 된다 뭐 한다 이게 맥히니까 네. 그래서 떠들이 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국 공산당 되고 중국 공산당 되다가 41년도까지 개청 밑에 똘마니로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개청 부대도 다 없어지니까 네. 개멸되니까 또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군 대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가 네. 중국 공산당 국적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원 그리고 소련에 갔으니까 소련 국적 네. 소련 공산당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들어오니까 이 젊은 놈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유명하니까 네. 김일성을 둔갑을 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꼭두각시로 내세워야 되는데 네.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45년도 언젠가 그 여기 스탈린을 면접을 봤어요. 네. 봤는데 영 형편없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왔다가 그래도 46년도에 또 두 번째 가서 박헌영하고 네. 둘이 면접 보고서 그래도 꼭두각 세우기는 누가 낫겠냐 싶으면 김일성이가 소련군 출신이 낫겠다 해서 네. 쓴 거 아니겠어요? 네. 모든 게 양복도 그거 갈아입고 그리고 빨치산운동이나 하고 있으니 실력이 있어요? 경제적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련군에 완전히 연설문까지 써주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평양에 들어와서 김일성이 나이 들어야 되는데 젊은 놈이 나오니까 네. 가짜라고 해서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신문도 다 폐간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소련 꼭두각시가 돼서 네. 결국은 지시를 받아서 적화 통일시키려고 6.25 때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네. 꼭두각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꼭두각시는 김일성 가짜 김일성이죠. 네네. 그런데 무슨 공산 계례죠. 말 그대로. 공산 계례 정권이죠. 네. 그런데 무슨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이승만이는 감옥까지 사형수 살다가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네. 이승만이도
이씨 왕조의 혈통이잖아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혜택이 없으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서양학문 배우고 아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 넘어가서 공부하고 네. 그랬는데 좌파들이 무슨 뭐 이승만이가 뭐죠? 이승만이가 무슨 성금 받아서 호화 승화를 한다고 네. 거짓말하고 네. 그다음에 감옥에 가서 나온 다른 사람 사진을 위조해서 네. 박정희 있죠? 네. 박정희가 만주군인데 네.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네. 만주는 중위 출신인데 네. 일본군 대자 얼굴에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네. 항공대에다가 그것이 지금 나와서 박정희가 그런 것처럼 막 호도를 시키고 정말 한심스럽죠. 그래서 뭐냐면 이 역사를 고의적으로 왜곡 폄하시키는 심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네. 친북한 정서를 만들려고 하는 북한 통전부의 사이버 전사들과 같은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돌 한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발음이 되죠? 말 그대로 돌이죠, 돌. 스톤. 글쎄요. 네, 네. 그래서 돌이 역사학자라고 하면 참 철학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안 읽어봐서. 네. 그래서 참 돌도 하버드 하면 그래도 세계 그래도 유명한 미국의 10대 대학인데 네. 그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뭐 철학과는 뭐 별로 뭐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학과 모입니다. 동양 철학이라서 그런가? 그래 저기 서양 가서 서양 철학 배우는데 서양 가서 동양 철학을 배우는 게 참 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렇지만 네. 근데 영어는 잘하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네. 네. 우선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짱돌입니다, 짱돌. 고대 출신이죠. 네. 참 고대 사람들 들으면 네. 좀 화가 나게 생길 거예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에 먹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대 동문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호도를 시키는 건지 이해를 참 못하죠. 참 사회가 정말 혼란이죠. 이게 중국의 그 60년대 후반부터 70년 동안 그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네. 홍위병들 뛰쳐나왔잖아요. 네. 그냥 뭐 홍위병들 뛰쳐나와가지고 결국 3천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명이 다 전부 다 불태우고 네. 태우고 그래서 중국 후퇴시킨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가 되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꼴값을 저기 도울한테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고소할라. 하여튼 이 상황이 바뀌니까 네. 메뚜기도 한철에 꼴값들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네. 참 양심들이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에서 그런 정말 그 편집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방송을 해서 이 도를 그냥 그 홍보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 결국은 안민석이처럼 탄핵에 그 앞장섰던 안민석이가 책팔이 토크쇼를 했지 않습니까? 책팔이 쇼 똑같이 지금 도울이 책팔이 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몽양 공산주의자 여운형을 말하다 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책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이 그 메뚜기 한철 이번에 한번 미천 잡아야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런 거 보니까 왜 그랬을까? 혹시 다음에 뭐 저기 정권 잡기 힘들다고 판단한 건가요? 자, 참 여기도 무슨 행사 하나요? 우리 선거 창원에 잘못 왔어요. 일정을 네네네. 하필이면 모선 기간에 와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저
유두환 부회장님께서 예. 이 4.3 선거를 앞두고 예. 이 지금 우파 어떤 그 정치인이 예. 도움을 좀 주고자 일정을 저는 이렇게 잡으신 줄 아니 알아요. 저희는 네네. 이게 우리가 순수 시민 운동으로서 하게 되는데 네네. 정치인과 연결되면 네. 우리가 순수하다 하더라도 네네. 남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네네. 사실 이건 저의 불찰인데 저희가 이제 아로트시 애국동지에서 경남을 좀 하자고 네. 판단을 해서 했는데 네. 여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네네. 그런데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네. 하필이면 창원을 와가지고 네네. 이렇게 왔는데 창원이 왜냐면은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 문제가 있어서 네네. 좀 잘못하면은 이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돼서 좀 오해를 생긴 거죠. 절대 네. 저희는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서 온 것이지 네네네. 정치와 관련된 거에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정치에 돼버리면 네. 이 순수한 시민 운동이 오해를 받죠.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여영국이라고 정의당 후보 지금 유세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정의당 저 여자 지금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포비처럼 생긴 저 여자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원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표인가요? 뇌물 먹고 자살당한 노예 찬이를 언급하는 얘네들은 진짜 알겠습니다. 이해 불가 집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쪽팔려서 노예 찬이 말도 못 꺼내겠구만. 얘네들은 정말 뻔뻔할 기가. 아니 어떻게 뇌물 막 먹고 자살당한 노예 찬이를 지금 이 선거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네. 사회를 진단하는 네. 여러 가지 그 분석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근데 크게 보면은 지금 사회는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거죠. 가치관이 네. 실종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의식이 아마 조금 문제가 되는 의식 실종과 이제 자유 실종 이런 면인데 의식이 실종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그냥 뇌물 먹고 의식이 실종되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어지니까 네네네.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이게 심각하죠. 지금 시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요소들이 바로 이제 의미상실인데 이게 갑자기 네. 뇌물 먹고 하다가 개인적으로 안 됐죠.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봤을 때 명확하게 네.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의미가 실종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금 전까지 범법자로 의심을 받던 사람이 네. 죽었는지 타살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또 영웅으로 부각되는 이게 의미가 실종된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뭐냐면 참 이상해졌어요. 이게 보통 이제 의미 상실인 것이 우리가 이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구적으로 쓰던 이성이 네. 갑자기 이제 주관적 이성을 도입해 가지고 네. 한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객관적 이성과 대입을 해서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주관적인 그것과 이 객관적인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는 뇌물 먹어서 한 네. 사람이 갑자기 이제 돼버리니까 주관적으로 이 사람 불쌍하다 하지 않냐 해버리니까 객관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이 네네. 과연 이게 정상적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제 좌파는 이제 기존 그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통관이라든가 예, 예. 정통 가족관, 그래서 뭐 동성애를 또 합법화하자고 하는 이유가 정통적인 가치 가족관을 깨므로 인해 가지고 좌파에 유리한 어떤 그 토양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의도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전통적인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반감을 가지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좌파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지금 올바른 가치관을 혼돈을 주고 있고, 예. 예. 그게 지금 좌파가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북한의 조선노동당 밑에 네. 통일전선부가 있고 네. 통일전선부 밑에 문화교육국이라고 해서 간접 침투를 시키는데 여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무장 침투에서 결국은 지금은 사이버 전사 양성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거 사이버 전사 교육을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김일성 정치 군사대학에서 모란봉 대학에서 사이버 전사를 양성시키고 있죠. 네네. 네이버에 들어가 버리면 저희도 가끔 이상한 용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사이버 전사 내에 네. 그러니까 뭐 오해를 받으니까 네. 이걸 또 필터링 해주는 또 부서가 있어가지고 네. 애들이 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대략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약 6,800명의 사이버 전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옛날 하도 사이버상에 뭐냐면은 활동을 하니까 우리 그 기무사령부에서 네. 정부사령부인가요? 거기에서 네. 술가 1,200명 해가지고 대응했는데 네. 그 중에 하다가 일부 지금 원생을 해가지고 문제돼서 뭐 감옥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도를 시켰는데 얘들이 뭐냐면 6,800명 중에 작전위원 있잖아요. 실제 네. 쓰는 사람은 1,700명 된답니다. 네. 그런데 얘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 지원인 애들이 네. 5,100여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총 그전까지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20kg 조직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얘들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네. 이 대한민국을 무장 옛날 유교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무장 공비도 안 되니까 네. 이제는 뭐냐면 사이버전으로 우리 사람들 마음을 바꾸게 되는 선동을 시키는 여론전. 세뇌를 시키기 네. 위해서 네. 결국은 친북 의식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네네. 날로 먹으니까. 네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게 적색 의식화를 시키고 네. 친북적으로 좋게 만들고 버리고 네.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흑색 선전을 하고 네. 네. 사회 교란을 시켜가지고 안보 위협을 하고 있는 이것이 북한의 사이버 전사의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얘들의 최고 목적은 네. 친북한 정서를 네.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 기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반미국 정책을 쓰고 반미 정책 쓰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반자본주의 반시장 정책을 써서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참 문제인데 이런 걸 사이트들이 뭐 보면 구국전선이라든가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친북 사이트가 제가 그전에 알던 것은 162개 이상 돼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심각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참 이것과 다른 경우지만 네. 선동에 넘어가는 그 찬스가 광우병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3명의 사이버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젊은 엄마들 있죠. 네. 젊은 엄마들이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3명이 들어가서 광우병을 선동을 해서 막 그 젊은 아줌마들이 뛰쳐서 이래서 안 되겠다 나온 거 촛불 집회 들도록 만들 거 아니겠어요? 유모차 끌고 나왔지 않습니까? 유모차 끌고요. 그때 네. 네. 경찰이 조사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3명이 네. 그때 그 젊은 엄마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한 20만 명 되는데 3명이 들어가서 계속 그냥 유언비를 터뜨리니까 네. 3명한테 20만 명의 아줌마들이 선동이 네.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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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들고 나오게 된 네.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댓글 쓰는 것들도 그놈들이 네. 계속 진화되고 있죠. 진화돼가지고
계속 이제 온오프라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대응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해주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태극기 국민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항거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나와서 이제 각종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예.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SNS라든가 이런 상에서 많은 이제 뭐 단톡방이라든가 예.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정보라든가 예. 이걸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예, 예. 그 SNS 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좌파 뿌락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예. 좌파 뿌락지들이 침투해서 네. 우리 태극기 세력 애국 동지들을 엄해하고 분탕을 해서 우리 세력들을 태극기 세력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의 사이버 사령부 애들이 고첩이든 아니면은 북한 사이버 사령부에서 직접 저는 활동을 우리 태극기 세력 SNS 상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네네. 우파끼리 네네. 이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혼돈의 시도를 겪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본인들이 간첩이 아니면 종북수사파가 네. 자기를 뭐 빨갱이라고 하겠습니까? 네네네. 빨갱이 레드 핑크 아닙니까? 네. 근데 얘들이 위장을 해서 할 수밖에 없죠. 네. 위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참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고요. 네. 행동보다는 행동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의 리비도, 네. 어떤 근본적 욕구, 네. 기본 그 자세, 네. 생각,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로는 다 그놈들도 애국한다고 하죠. 여기 속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말보다 네. 이게 뭐냐면 그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 네. 이것을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 행동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좌측에는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나와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금방지게 저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유세 활동 나온 게 저게 예. 표끼로 나온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저 유세 활동 한다고 나왔는데 참 어이가 없네, 저 사람은. 예. 화장실 좀 왔으면 좋겠네. 네. 유튜브 시청자들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죠? 네, 예.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 이제 반응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목도 새고 네. 발음도 나빠지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별 말씀을요. 자, 예, 백가님, 예, 우리 ROTC 애국동지의 유도환, 예, 부회장님, 부회장님 무슨 부회장 예. 똑같은 애국 시민이죠. 정말 그 논리로 이론으로 무장하신 분입니다. 네. 저 우리 유도환 부회장님 그 박사학위 가지고 계시죠? 아니, 없어요. 왜냐면 네? 네. 들어갔다가 네.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돼서 네네. 포기했습니다.
목소리 회복하는데 오미 자차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고맙습니다. 한번 저녁 때 꼭 오미자차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 좋은 정보 땡큐입니다. 어제 그 찜질방에서 목 좀 어떻게 좀 좋아지셨습니까? 어제 그 달걀 먹으라고 참 조언 주셨는데 네.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안 해서 네네. 목이 회복이 지연된 것 같아요. 아. 예,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어제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를 보호하려면은 뭐 그 저 우파 정당 후보는 대선 그 유세 기간 동안에 그 들기름을 뭐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들기름이 이제 그 목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시승 여러분 혹시나 이제 내일부터 예. 부산 이제 그 대국민 개몽 투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 우리 RTC 애국동지의 차량을 만나면은 여러분 들기름 좋은 들기름 있으면은 우리 유도환 부회장님께 좀 선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좀 더. 지금 몇 시죠? 다섯 5시 반? 6시 정도까지 아, 예, 할 예, 계획인데 예. 네네. 한번 이것도 목소리 지금 네네. 내시는 이 회장님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오늘 하여튼 저 우리 유도환 부회장님 말씀 좋은 말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차를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그 안내 좀 해주시고. 예. 네. 잠깐만 세워가지고 네네네. 좀 쓰라고 해야 되겠네. 네. 전화 좀 해서. 나가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야, 벚꽃잎 세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서 이렇게 네, 네, 한번- 네. 자, 여러분 그림은 좋습니다. 뭐 내일 4.3 보궐선거입니다만은 아까 그 RTC 애국동지의 유도환 부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을 일부러 잡으신 게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일부러 잡은 줄 알았더니 일부러 잡은 일정이 아닌데 또 이렇게 벚꽃을 벚꽃을 맞이해서 뭐 여러 가지는 겹쳤는데 아무튼 이번 그 창원 경남 대국민 개몽 집회 투어가 상당히 유익하고 이렇게 벚꽃도 구경할 수 있는 봄을 맞이해서 그래도 애국 활동하면서 이렇게 조금 눈이 즐거운 그런 활동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우리 애국동지님들도 매일 뭐 물러가라 뭐 죽인다 살린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벚꽃도 구경하시면서 하니까 조금 더 나름대로 마음에 좀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차에서 내려서 좀 다리 운동 좀 하고 다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댕이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보미님, 박세현님 반갑습니다. 곰탕 재료 포우님도 반갑습니다. 예, 달의 몰랑님 반갑습니다. 네, 덕분에 벚꽃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벚꽃이 좀 이제 좀 지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벚꽃이 만개를 한 데도 있고, 이렇게 벚꽃이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같은 창원이라도 조금씩 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동준님, 그 사실입니까? 자유일보 그 대표가 곽성문이 아닙니까? 곽성문이가 운영하는 자유일보에서 지금 김현희 가짜설을 퍼뜨리고 있나요? 자, 우리 가두 방송 차량, 그리고 우리 동지님들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구리님, 그 곽성문이가 그 곽성문입니다. 방심이 로비를 점거했던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그 무단 점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그 빌딩의 주인이 곽성문이라고 합니다. 그 곽성문이가 서울역 집회, 대한문 집회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치 뭐 애국자라도 됐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곽성문이가 서울역에서 데뷔를 했죠. 자유일보를 띄워주기 위해서 서울역 집회에서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연설을 듣고 우리 애국 동지들도 박수를 치는 모습 보면 참 미치기입니다. 미쳐 진짜. 부산일보사 앞에서 만나는 걸로. 지금 바로요? 예. 이제 끝내고. 얼마 정도 더 이제 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출발하시는 예. 걸로. 예. 사장님 죄송한데 에어컨 꺼도 되죠? 예. 제가 코가 안 좋아서. 예. 아까 그렇습니다. 예. 방송도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뭐 종료를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마지막 그러면 얘기하고. 네네네. 또 아직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자, 그러면은 자, 끝으로 우리 유도한 ROTC 애국동지의 부회장님, 내일 지금 우리가 부산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부산 일정 이제 앞으로 지금 며칠 남았죠 지금? 지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네, 6일차입니다 오늘. 수목금토 네. 4일 남았습니다. 네네네. 1차 대국민 계몽 순회 집회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이 계속 연장되는 예. 걸로. 예. 그러면 이제 내일 부산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내일은 부산 그 집회 신고서를 봐야 되는데 네네네. 광복동 앞에 무슨 파출소가 있고 네네. 잠깐만요. 그 앞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내일 가두 그 방송 네.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울산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내일 모레.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울산에
지금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어서 네네. 고민하고 있고 네네.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가두 방송만 해야 되냐? 가두 방송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집중이 안 되는 네, 거죠. 집중이 안 돼 있죠. 조금 네. 더 설명할 수가 없고. 네네.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포항에 가서 포항은 네. 지금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다. 네네. 집회 신고가 돼 있어서 포항에서 하고 그리고 다시 토요일 날 대구에 와서 이번 경남 지방의 뭐 계몽이라고까지는 좀 뭐 하고 네. 어쨌든 진실을 알리는 네네. 국가 안보 경제를 살리자는 그 캠페인의 1차 네. 경남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남북. 네, 경남북이죠. 예, 예, 예. 예. 이번에 이제 아쉬운 것은 조금 시간이 되면 구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참 장기적으로 지속하다 보니까 네네.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1차는 이걸로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좀 미흡하더라도 네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연사 이렇게 좀 뭐 지원하실 분들은 없으십니까? 있는데 평일이다 보니까 아, 네네. 각자 일정 때문에 네네.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빠지게 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집권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 듣기 싫은 목소리 아닙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 사장님 그 이렇게 애써 주셔서 온점 감사드리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해주신 우리 박 사장님한테 한번 감사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사 나옵니까? 예, 부산일보사 수정동입니까? 수정동. 예, 예, 오케이.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참 6일 동안 폴로 좀 해야 되는데 폴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박 사장님 유튜브 네. 많이 시청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일 동안 이 경남에서 대국민 계몽 순회 집회하느라고 우리 ROTC 애국 동지 유도한 부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일 건강한 목소리,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부산에서 또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부산에 들기름 있는 분 내일 좀 나오셔갖고 우리 유도한 부총장님께 들기름 선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들기름.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부산으로 우리 부회장님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성!